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코로나19의 대유행과 함께 잘못된 정보들이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인포데믹이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인포데믹이 더욱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인포데믹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인포데믹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바른 ICT 연구소의 김범수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인포데믹이라는 말을 특히 언론에서도 종종 쓰는데요. 이 용어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인포데믹은 영어에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전염병 뜻하는 에피데믹, 이 두 단어를 합친 것으로서요. 네.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과 미디어, 온라인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용어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2003년 사스 위기 이후에 네. 미국에서 사용했었는데요.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제적인 전염병 확산보다 이런 정보의 확산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네. 이 정보의 확산이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과 함께 공포심이 생기고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접촉하려 하면서 이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점이 인포데믹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또 인포데믹이 많이 발생했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마스크 원료가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화장지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화장지 사재기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진 일이 있었고요. 네. 알코올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 이렇게 해서 에탄올도 아니고 메탄올을 그냥 마셔서 사망하는 사건이 해외에서도 있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허위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주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한 분이 감염돼 있어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감염되는 사태도 있고 네. 또 이것이 뭐 보복심, 인종차별 이런 거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그 동양인이라고 그래서 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네. 돌아가라고 하면서 폭력 행사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난다 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인포데믹의 결과물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네.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어떤 소식을 주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주변에 고통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네. 그런 욕구가 커져서 큰 문제로 야기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유행병과 이런 인포메이션의 정보의 왜곡은 함께 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유독 이렇게 신종 감염법이 유행하는 시기에 인포데믹이 확산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신종 감염병이 우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정보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 정보에 대한 대처 방안, 치료법, 백신, 예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몇 번 반복해서 노출되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믿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줍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껴지는 게 결국은 이런 인포데믹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진 재난,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재난보다도 더 우리 사회 또는 개인들에게 더 많은 공포심을 줄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혼란도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는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포데믹과 싸우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협을 주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사회에서 잘못된 정보, 일부에서는 고의로 유포시키는 그릇된 정보들이 건강,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서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또 인포데믹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소장님께서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국내 인포데믹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고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연세대학교 바른아이시티 연구소에서는 코로나 초기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잘 하고 있는가, 또 어떤 활동을 잘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네. 응답자 중에서 97% 학생들은 코로나에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정보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3%라는 것도 상당히 위협한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나르지는 않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 인포데믹에 의해서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고 그걸 가지고 좀 더 크게 확대시켰을 때 사회적으로 주는 파장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감염병은 네. 기초 감염 재생산 수를 감염력으로 추정하는데 보통 코로나 환자는 한 명이 한 1.5명, 2명 정도에 감염한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한 명이 정보를 받으면 20명에서 100명 전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허위 정보가 진짜 정보보다 재생산 지수가 높고 또 허위 정보는 반복해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데믹을 예방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외에서도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예도 좀 들어주세요. 네,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공식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또 보건복지부에서 홈페이지 개설하고 코로나19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예방법, 대처법, 자가격리 지침 등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전문가들, 의료 정보에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포데믹을 통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각 개인들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을지도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공식적인 채널, 정부나 국가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도 허위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이러한 노력이 계속 집중돼서 허위 정보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 인포데믹의 악영향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이런 인포데믹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네, 인포데믹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생긴 용어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허위 정보, 루머, 악성 루머 등의 용어가 있어 왔고 또 고대 시민 사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도 이 시대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대중의 의견, 생각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얘기를 할 정도로 인포데믹의 부작용은 고대부터 이야기되어 왔고요. 네. 앞으로도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지금처럼 정보 확산을 위한 좋은 미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빨라졌고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또 정보도 미디어나 방송 등에 의해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재생산, 재확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포데믹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바른ICT 연구소의 김범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